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그제 내놓은 자료 하나가 또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신입들의 초임이 일본과 비교해서 너무 높다. 올해는 이걸 좀 낮춰서 신규 채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김필규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기자. 일단 자료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해마다 이제 경총이 이맘때 내놓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영계 임금 조정 권고라는 건데요. 지금 경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각 기업은 직원들 임금 수준 결정할 때 참고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요. 한국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평균이 3,646만 원인데 이거는 일본 대기업 대졸 신입에 비해서 39% 높은 거다, 더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적 수치로도 많고 우리 경제 규모와 비교를 해봐도 좀 지나치다 이런 분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경제 규모에 맞게 대기업 그 대졸 초임을 좀 낮춰라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둘 간 비교를 한 기준이 뭐였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데요. 한국의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에 입사한 34세 이하의 대졸 이상 정규직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요.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입사한 24세 이하의 대졸 이상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로 보나 연령으로 보나 기준이 많이 다르군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두 나라가 각자 내는 정식 통계가 방식이 다르고요. 또 특히 이 기업 규모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통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자, 우선요. 한국 취업자들의 입사 시기가 좀 평균적으로 늦은 편인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 34세와 24세 기준에 10살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석연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34세 이하면은요, 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급 인력이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일본처럼 24세 이하면은 대학원 졸업자는 있기가 힘들겠죠. 우리 노동부 통계를 보면은요, 보통 대학원 졸업자가 대졸자보다 월급이 44% 정도 더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교를 할 때 감안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또 여기에 일본은 상용직이라고 한 이 부분, 이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일본의 그 상용직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규직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총 보고서에서도요. 앞서 본 초임 액수 비교할 때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조사의 상용직 숫자를 근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역시 이제 후생노동성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용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하루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규직하고만 비교한 이 부분에서도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일단 기준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기준 잡기에 따라서는 아까 지적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39%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양국 간의 문화적인 차이도 이런 비교를 할 때는 감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임금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생애 주기별로 생애 전체에서 얼마를 받는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오랜 역사와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그게 자리를 잡은 상황인 거잖아요. 초임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지 거기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생애 전체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실제 신입사원에서 처음 이제 대리로 승진할 때 한국은 임금이 그때 한 34% 정도 오르는데 일본에서는 61%나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출발해서 갈수록 많이 오르고 한국은 반대로 좀 높게 출발해서 많이 안 오르는 구조인 셈인 건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얼마나 오래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일본의 평균 근속 연수는 16년 정도 되는데 한국은 반면에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근로자들은 이렇게 쭉 가다가 저 중간까지 가기도 힘들다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무조건 일본과 비교하는 거는 무리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 김필규 기자 얘기만 보면 이 경총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총 쪽도 얘기를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답변은 이랬는데요. 국제적으로 이제 임금 통계를 100% 정확하게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역시 보고서 안에서 그런 한계를 밝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서 봤던 그 기준 차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했고 그래서 그 분석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100%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면 예. 그걸 그냥 결론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총은 대졸 초임을 낮춰서 고용을 좀 늘리자 예.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자, 그런데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09년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잡 쉐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삭감해서 그 여유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확대하자 그렇게 일자리를 나누자 했던 거였죠. 예.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내부의 임금 체계를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될 문제일 텐데 초임만 딱 뭐 낮춰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1년 차고 2년 차 된 사람하고 사이에 상당히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것저것 부작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폐기했던 건데 다시 그 문제를 또 들고 나온 거죠. 똑같은 문제가 봉착할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그나마 이제 생긴 일자리가 단기 인턴직이 대부분이었고 또 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도 4%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대졸 초임 삭감은 실패한 정책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신입사원 임금만 낮춰서 오히려 전 직원의 하향 평준화로 변질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역시 경제 전망 안 좋고요. 또 위기 상황인 것 맞습니다. 여러 협력이 필요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 스스로 신뢰를 깎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 연봉, 신입 연봉 초임을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낸 건데 여러 가지 자료의 문제는 발견이 되는군요. 예. 지금까지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